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5. 해수는 움직이고 있어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싣고 가던 신발이 대부분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바다에 빠졌던 신발들이 이 사고 지점에서 약 2,400km 떨어진 미국 해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신발들이 어떻게, 사고 지점은 여기인데 이 신발들을 어떻게 해변까지 밀려왔을까요? 이유는 해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바다에 빠졌던 신발들이 해수가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신발도 해수의 이동과 함께 이렇게 신발이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해변에서 신발이 발견되었을 거예요.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해수, 바닷물에서도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해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를 보면 1번 표층해류가 나오는데요. 겉표니까 겉층, 바다 겉층에서 바다에 흐를류, 바다의 흐름. 그러니까 겉층에 있는 바다에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표층해류라고 하는 거예요. 표층해류의 뜻은 바다 표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 바닷물의 흐름, 이것을 표층해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모를 찾아서 애니메이션에서 이 표층해류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내 눈 꽉 잡아, 친구. 잡았죠? 좋았어. 예. 근데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조류를 타러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사실 도리와 시드니에 가야 되거든. 도리 무사한 거야? 아, 그 푸른 물고기? 저 안에 잘 있어. 자, 이제 다 왔어, 친구들. 준비해. 저곳으로 나가야 돼. 어디? 나는 안 보여. 저기잖아! 난 보여! 저기 저 물살이 휘가만 도는 곳 말이야. 맞았어, 친구. 그럴 것 같더라. 그럼 먼저 같이 나갈 친구를 찾아야 돼. 같이 나갈 친구는 찾은 거야? 그럼! 좋아. 이제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야 조류를 벗어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차게 점프를 해보겠어요. 이제 파도를 치고 나올 때 완전히 180도로 도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힘이 세니까 조심하세요. 잊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야만 돼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려. 너 아주 귀엽긴 한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가. 다시 한번 말해줄래? 됐어, 해파리 용사. 가. 정말 재밌네. 신나고 재밌지 않았어? 저것 봐! 거북이들이야! 아주 잘했어. 이제 꼬리 지느러미 열심히 흔들면서 시드니 항구까지 헤엄쳐 가도록 하라. 걱정하지 마, 친구. 안 할게. 고마워 거북이 친구. 사장님 안녕! 아들 찾거든 안부 전해줘, 친구. 또 만나요 아저씨! 모두 잘 가라! 이때 해류의 움직임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부표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예요. 바다 위에 부표가 떠 있는 거 본 적 있잖아요. 이런 부표는 해류를 따라서 표류를 하겠죠. 그때 부표에 달린 발신기에서 전파가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인공위성이 수신해서 부표의 위치 이동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때 부표의 위치 이동이 해류가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류가 움직이는 방향을 연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다의 표층에서 표층해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런 해수의 표층에서 표층해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실험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양에서 표층해류가 나타나는 원인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조의 안쪽에 플라스틱 조각을 띄우고 헤어드라이어를 3초 동안 켜서 수면에 바람이 불게 합니다. 플라스틱 조각을 한쪽에 모으고 헤어드라이어를 한동안 켜서 수면에 바람이 불게 합니다. 아까 실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헤어드라이어로 수면에 일정 시간 이상 바람을 일으키면 플라스틱 조각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 바다 해수면에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층해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층해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표층에서 바닷물의 흐름이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때 표층해류를 구분을 해보면요. 이 지도상에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난류예요. 난류는 따뜻할 난이니까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한류예요. 한류는 차가울 한이니까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을 한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층해류에는 난류와 한류 두 종류가 있고요. 이 두 종류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온은 아까 얘기했듯이 난류는 주변보다 수온이 높은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이고요. 한류는 주변보다 수온이 낮은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 방향을 보면요.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염분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이 빨간 선이 염분인데요.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이렇게 쭉 염분을 비교해 보면 고위도 지역이 염분이 가장 낮잖아요. 그래서 이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이 한류의 경우가 염분이 더 낮아요. 그리고 이런 저위도, 중위도 지역을 가고 있는 난류가 염분이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산소량을 비교해 보면요. 이건 용해도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한류의 경우에는 수온이 낮은데 온도가 낮으면 기체가 많이 녹죠. 그래서 한류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산소 기체가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한류에는 산소의 양이 많고요. 반면 난류의 경우에는 수온이 높으니까 산소 기체가 적게 녹아 있겠죠. 산소의 양이 적은 거예요. 영양염료는요. 영양염료가 뭐냐면 바다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어요. 그림은 바닷속에서의 먹이 연쇄 그림인데요. 바닷속에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이런 생물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녹색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녹색 색소인 엽록소가 있는데요. 엽록소가 있어야 광합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녹색인 걸 봤을 때 식물처럼
영록소가 있어서 광합성을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광합성을 하면서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떠다니는 아주 작은 생물이 있는데 이거를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어요.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조개나 말미잘 등이 먹고, 조개나 말미잘 등을 작은 물고기나 멸치, 새우가 먹어요. 이런 것들은 중간 물고기가 먹고, 중간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먹고, 큰 물고기는 대형 물고기가 먹는 그런 먹이사슬이 바닷속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바닷속에 있는 이 먹이사슬의 가장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이 식물성 플랑크톤인 거죠. 그랬을 때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닷속에 있는 영양염료를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염료는 말 그대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흡수해서 영양이 되어지는 염류를 영양염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영양염류의 경우에는 난류에는 적게 들어있고 한류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학습지 3번에 표층 순환을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류가 흐른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지도에서 표층 해류가 흐르는 방향을 각각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지도에 이름들이 써 있잖아요. 이것이 표층 해류의 이름인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있는 이 북반구 여기에 있는 표층 해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북반구의 저위도 지역에서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류가 흐르는데 이 해류를 북적도 해류라고 해요. 북반구 적도 지역에서 흐르는 해류니까 북적도 해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북적도 해류의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으로 이렇게 해류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기권했잖아요. 이 북반구 저위도 지역에서 북동무역풍이 이런 식으로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동무역풍의 영향으로 북적도 해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북적도 해류가 흐른 다음에 여기서 대륙에 의해서 이 바닷물의 흐름이 막히게 되겠죠. 이처럼 대륙의 영향으로 이 해류가 대륙에 막혀서 해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바닷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 흐름을 구로시오 해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북반구 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류가 흐르죠. 여기가 태평양 바다의 북쪽이니까 북태평양 해류라고 부르는 거고요. 북태평양 해류는 이 중위도니까요. 편서풍이라고 하는 이 바람의 영향으로 북태평양 해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른 다음에 다시 대륙에 막혀서 해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해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 해류를 여기 캘리포니아 앞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셨다시피 이 북태평양 여기 지역에서는 북적도 해류, 구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런 식으로 표층 해류가 이어져서 순환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표층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북반구에서는 보시다시피 표층 순환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고요.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표층 순환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람과 대륙의 영향으로 각 대양에서 이렇게 표층 해류가 이어져서 순환하는 것을 표층 순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층 순환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4번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해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난류와 한류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난류의 경우에는 저위도에서 북상하는 난류인 구로시오 해류가 있잖아요. 앞에서 봤죠? 여기서 보면 여기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주변에 구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난류가 북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동안난류와 황해난류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흐르고 있어요. 동안난류는 말 그대로 한국의 동쪽에 있으니까 동안난류라고 하는 거고요. 황해난류는 이 서해 지역의 바닷물이 누렇잖아요. 그래서 노랄황을 써서 황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흐름을 황해난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류를 보면요. 리만 해류가 고위도에서 남하하고 있는데요. 리만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북한 한류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흐르고 있는 한류예요. 북한은 말 그대로 한국의 북쪽 지역이 북한이잖아요. 그 주변을 흐르고 있으니까 북한 한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의 온도가 나오는데요.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고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이제 온도가 낮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수온이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수온이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온에 따라서 살고 있는 이 어종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동안난류와 황해난류와 같이 난류가 흐르고 있는 지역에서는 난류성 어종, 그러니까 따뜻한 바닷물에서 사는 그런 어종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 얘가 오징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멸치, 그리고 고등어, 갈치가 이런 지역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이런 지역에서 주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 한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한류성 어종, 차가운 바닷물에서 사는 어류의 종류들이 서식하고 있겠죠. 그 얘가 대구, 명태, 청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예전에 배웠잖아요. 지구온난화 전에는 이런 이제 바닷물의 수온이 지구온난화 후보다는 살짝 낮았으니까 이런 난류와 한류의 영향으로 이러한 어종들이 잘 살고 또 잘 잡혔는데 지구온난화 후에는 이 바닷물의 수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이 한류성 어종의 서식지가 위로 북상을 해서 잘 안 잡히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장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조경수역은 뭐냐면 따뜻한 난류와 차가운 한류가 만나는 경계면을 얘기하는데요. 이 경계면에서 해류의 그 상승류, 하강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바닷물이 올라올 때 영양염류가 위로 이 바다 표층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영양염류가 많으면 이 영양염류가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다 표층에서 잘 번식을 하겠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서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게 되면 앞에서 우리 먹이 연습했잖아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부터 해서 쭉쭉쭉쭉 먹는 그런 생물들이 잘 살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류가,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에다가 이 한류에서는 한류성 어종이, 난류에서는 난류성 어종이 살잖아요. 근데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 지역에서는 이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동안난류와 북한한류가 만나는 동해지역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동해지역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어류가 살고 또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해지역은 좋은 어장, 그러니까 어업장소, 그러니까 많은 어류, 다양한 어류가 살고 있는 좋은 어업장소가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런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